변수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하거나 규제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뭐 대기증정법이나 이걸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도 규제하고 전기차도 좀 더 많이 팔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다시 검토에 들어왔거든요.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것도 다시 원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 특징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대중화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게 완성차 업체들한테 안 좋냐? 또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좀 더 완화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내연기관차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좀 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손익 관점에서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있죠.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자동차 시장 연일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 또 이어지는 관세 압박,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듯 보이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해 주실 분, 문용권 신영증권의 자동차 산업 담당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동차 기사하면 정말 많이 보이는 게 캠리가 소나타보다 싸다. 이 기사 아, 제목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 시장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 차가 관세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25%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합의는 했는데 아직 이제 15%로 음. 이제 인하가 시행이 안 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부 간의 이 투자에 대한 의견 차가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기존에 이제 트럼프 정부 이전에 봤을 때는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관세를 거의 받지 않은 제로로 네. 관세를 수출할 수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5%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를 각 두 나라가 모두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은 2.5에서 어떻게 보면 15가 된 거고요. 네. 우리는 0에서 25가 된 거고 앞으로 뭐 15로 낮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2.5%의 관세 경쟁력이 있었다가 음. 이제는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좀 네. 한국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음. 그럼 이게 모든 일본 업체한테는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뭐 저희가 이제 다 아는 도요타, 혼다 이런 업체들은 미국 공장도 있고 또 투자 여력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외의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미국에서 공장이 없고요. 음. 마츠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만 대를 미국에서 파는데 공장이 10만 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다음에 뭐 스바루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를 또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타, 혼다 제외한 음. 마츠다, 미쓰비시, 스바루, 닛산 이 4개 업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2.5%였다가 15로 올라갔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대응할 공장이나 이 카드가 마땅치는 않다라는 거죠. 어. 다행인 점은 저희는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관세를 좀 부담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미국 공장이 새롭게 지난해 말에 가동된 게 있고 네. 또 얼마 전에도 현대차가 미국 신공장을 이제 50만 대로 늘리겠다. 기준 지금 30만 대 생산 능력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관세를 좀 낮춰 나갈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점은 좀 어. 그나마 좀 우려 속에서 다행인 것으로 보고 얼마나 있습니다. 차이가 나나요? 그 일본에 미국에 가지고 있는 공장들 해서 네네네. 같이 어쨌든 관세에 네네.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역량 자체가 우리나라가 훨씬 크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음. 토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특히 혼다는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로 거의 미국에서 파는 거는 대부분을 북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연간 한 5만 대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작년에 한 이제 90만 대 정도를 팔았고 올해는 한 100만 대, 100만 대 어. 작년에 이제 거의 100만 대를 네.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판매한 것 중에 미국산이 한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네네네. 60만 대를 한국에서 보냈었는데 이게 이제 관세 대상이 된 거죠. 음. 근데 지난주에 현대차가 발표한 걸 보면은 2030년까지 이거를 이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 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대신 현지에서 생산을 통해서 이 관세 부담을 좀 낮춰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거는 저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응 방안이 없는 게 제일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미국 공장이 음. 완공이 됐고 이걸 음. 또 증설을 하면서 앞으로 좀 관세 부담을 낮춰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잘 버텨나가냐 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다른 대안이 없는 업체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만들어서 갔을 때는 사실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이제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랑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거랑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나나요? 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음. 한국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물류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상 운임비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워낙 미국이 또 인건비도 음. 비싸졌고 뭐 투자 부동산 비용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환율이라면 제 추정으로는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관세 없이 보내는 게 네. 훨씬 더 수익성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또 만약에 환율이라는 게 또 움직여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또 상황은 바뀔 수는 있거든요. 음. 다만 이제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왕이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기여하고 음. 경제도 기여하는 게 좀 더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지 음.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더 이익이기는 그쵸. 하지만 그래도 지금 관세 이슈가 너무 크니까 그걸 계산하다 보면 그래도 미국에서 만드는 게 조금 더 그쵸. 네, 이익인 특히나 좀 상황이다. 중요한 차량들 뭐 예. 제네시스나 아니면 음. 팰리세이드 같이 미국에서 핵심 차량들은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이런 브랜드가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뭐 음. 말씀해 준 것처럼 토요타도 있고 혼다도 있고 뭐 GM, 포드의 일부 모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제품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5%의 관세는 사실 업체가 떠안기도 좀 크고 네. 소비자한테 전가하기에도 좀 크기 때문에 그쵸. 현실적으로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 부담을 좀 낮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사실 18 일이었죠. 뉴욕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 사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 반영 안 하고 얼마나 손해를 떠안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뭐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격 전가 인상 폭이 되게 좀 더딘 편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또 경쟁사가 안 올렸는데 만약 제가 먼저 올리면 당연히 이제 판매량 음. 점유율이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고 또 완성차 업체들이 보통 가격을 올릴 때 뭐 환율이 바뀌었으니까 관세 바뀌었으니까 바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보통 연식이 바뀔 때 또는 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26년식 모델로 음. 모델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보통은 한 2~3%씩 좀 올리든지 좀 더 올리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제가 그냥 네. 생각하기에는 어 고객들도 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립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 부담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미국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거 가격을 막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발언들이 네. 있었었거든요. 우리는 계속 불편한데.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를 "관세 때문에 올립니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음. 상경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음. 1 년에 3~4% 이내 정도 서서히 올려나가는 식 그다음에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한 김에 이날 그 현대차 문여스 사장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주요 발언들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 우선 이 뭐 "현명하게 판단할 때다." 뭐 "경험이 없는 제품을 출시하는 건 리스크가 아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험 없는 제품을 출시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뭐 최근에 관세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조금 이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뭐 23 년, 24년 굉장히 성장을 되게 했거든요. 실적 네. 좋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제 제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뭐 8년 전, 10년 전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대형 SUV 음. 라인업이 좀 약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팬데믹 직전에 현대차는 이제
그 팰리세이드, 기아는 텔룰라이드가 나오면서 제품의 라인업을 좀 위로 올렸거든요. 기존에는 뭐 산타페를 탔었던 분이 현대차를 다시 갔을 때 딱히 이렇게 살만한 모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베라크루즈라는 모델이 있긴 했지만 약간은 좀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에선 조금 벗어난 면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 보면은 팰리세이드도 있죠. 제네시스 GV80이라는 또 대형 SUV도 음. 있죠. 아직까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조금 미지의 영역은 좀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중대형 픽업 시장입니다. 거기에는 뭐 포드나 GM 아니면 뭐 일부 도요타의 모델들이 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픽업 트럭 경험이 없지만 네. 이제 중대형 시장에다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좀 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일본에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이 있고요. 네, 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아도 이번에 보면은 이제 타스만이라고 네. 우리나라랑 신흥국이나 이런 데 호주에 파는 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픽업 트럭 역사도 길고 또 GM이나 포드 같이 유서 깊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눈높이도 높고 음. 요구하는 기대치도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국 픽업, 특히 중대형급에는 저희가 진출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2030년 이전에 현대차가 출시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제 좀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의 비중은 축소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네네네. 이제 뭐 다른 아, 모멘텀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한국 시장의 의미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아마 한국 공장이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래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기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를 낮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국내에서 한 100만 대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60만 대 정도가 미국으로 보낸 거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도 한 40에서 50만 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면 이거 한국 수출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걸 미국 생산 확대가 한국 공장의 뭐 역할이나 생산량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좀 밝힌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덜 찍어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생산이 줄어드는 건 맞는 얘기 그쵸. 아니야라고 얘기를 네. 하면 저도 그게 그래서 이게 유지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단일 시장은 뭐 중국 정도죠. 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일단 무역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마다 또 선호하는 차량들도 다르고, 유럽에는 이미 현대차가 터키에도 공장이 있고 체코에도 있고요. 기아는 슬로박 공장이 또 있고, 그래서 유럽으로 늘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걸 다 흡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타겟하는 차량 자체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는 워낙 좀 큰 큰 차를 거. 좋아합니다. 뭐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유럽 소비자들은 작은 차 그쵸. 좋아하잖아요. 비싼 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또 그들은 이 비싼 차랑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벤틀리나 이런 거고, 오히려 좀 실용성 있는 차, 이제 컴팩트한 차 아니면 해치백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단가가 낮죠. 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수익성 관점에서는 좀 유럽은 좀 그쵸. 한국에서 해서 보내는 게 미국의 기존 거보다 수익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 한 대 팔던 거 2대씩은 팔아야지. 이게 유럽에 아무래도 시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비미국으로 뭔가를 늘려나가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으로 또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대체 시장을 빨리 발굴을 해서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집중을 하되 좀 다른 시장으로 우리 수출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때요? 인도? 인도 시장은 굉장히 크긴 한데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꽤 높습니다. 근데 인도는 또 가격 경쟁력이 어느 나라보다 또 치열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나 소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세를 맞아서 보낸 차를 인도에서 의미 있게 팔기는 거기도 수지 현실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군요. 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김에 우리 지금 한국 자동차 업계 이제 어려운 것부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
그 수출 시장 악재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네, 이게 9월 맞습니다. 30 일자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그때까지 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낸 고객들한테는 이제 7,500불 최대 세제 음. 혜택이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7,500 불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요? 현대기아에는. 일단은 이게 모든 업체한테는 다 타격이 있을 거예요. 네. 전기차가 뭐 대략 한 5만 불이라고 했을 때 7,500 불이면은 이게 꽤 큰 거거든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뭐 36개월 할부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음음. 하시는데 이게 거의 월 200 불이 넘는 금액을 차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그냥 내연기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이런 차를 사겠다.'라고 또 선택지를 바꿀 수도 있을 것 음. 같고요. 다행인 점은 이제 전기차를 선택을 안 했을 때 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내연기관도 있지만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뭐 당연히 전 세계 압도적인 하이브리드 1 강은 일본의 토요타지만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1 등이 토요타, 2 등이 혼다, 음. 3 등이 포드, 그다음에 4 등, 5 등이 현대기아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음. 있다라는 점. 특히 기존에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차 중에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추가가 됐고 어.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도움일 것 같고요. 네. 아쉬운 점은 이제 바이든 정부 때 IRA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네. 1 년도 채 충분히 돌려보지 못하고 이게 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변수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하거나 규제를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아 네. 이거 준다, 안 준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IRA도 있고 AMPC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배출 규제, 가스 뭐 이런 거 음. 규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2009년 이 바이 어 오 그 오바마 행정부 네. 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이제 "공공의 보건 안전에 위 유해하다." 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대기청정법이나 이걸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도 규제하고 음. 전기차도 좀 더 많이 팔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다시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판단 2009 년에 있었던 '자동차 배출가스가 공공의 보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게 맞나?'라는 거를 지금 미국에서 지난 여름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고 음.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 그러면 네.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원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 특징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음. 대중화되는 음.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고요. 물론 이게 완성차 업체들한테 안 좋냐? 또 장점도 있긴 음.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좀 더 완화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내연기관차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좀 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음.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손익 관점에서는 음. 예 또 좀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있죠. 그때 제가 1년 전이었나 2년 전이었나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내연기관은 이제 없어질 거다.' 한창 그 2차 전지가 붐이었을 맞습니다.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현대기아 큰일 났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그 당시에는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내연기관 빨리 버려야 된다." 네네. 이랬는데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네. 내연기관을 유지했던 게 네네. 어떻게 보면 땡큐였던 거죠. 그쵸. 특히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네. 투자를 하고 개발했던 게 또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전망을 하고 그런 업을 하고 있지만 전망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음. 또 때로는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전망이 형성이 될 때도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팬데믹 때 보면은 막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들 뭐 테슬라, 리비안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고 거기다가 또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쪼끔은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프라도 그쵸. 구축이 돼야 네.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캘리포니아, 하와이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뭐 동부나
내륙 이런 데 보면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음.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네. 사기가 힘들다라는 출발할 때 우리 집에서 뭐 하면 되지만 그쵸. 거기는 워낙 이동거리가 땅덩어리가 넓기 크죠. 때문에 예. 도착했을 때 거기에 충전기가 없으면 그건 망한 그쵸. 거잖아요. 유럽도 비슷한 게 유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유럽은 EU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일 국가가 아니고 뭐 10개, 20개 네.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도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프랑스, 음음. 여기서부터는 뭐 이탈리아, 여기서부터는 스위스 네. 이런데 그런 데다가 이제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나라가 만나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거기다가 또 환경 규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유럽이 에어컨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음. 설치하는데 규제도 많이 들고 근데 인프라가 유럽이 전기차 충전소 건립을 하는데 1 년에서 2 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될지도 그쵸.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좀 저희 예상보다 조금 이렇게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정확하게는 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합작 공장이고요. 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아니고 원래라 그러면 내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을 하고 있었던 음. 공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거고 네네 거기에.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잡혀간 사람들 보면 현대자동차 사람들은 없었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왜 없었을까? 글쎄요. 뭐 저도 그것까지 뭐 정확하게는 다행이긴 모르겠는데 한데 예. 예.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양산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음. 건설을 하고 있었던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거다 보니 뭐 거기에 네. 들어가는 설비나 이런 것들도 뭐 현대차 직원보다는 이제 뭐 2차 전지 쪽 네. 직원분들이 좀 더 많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2028년까지 미국 투자 규모를 260억 달러로 기존 대비 50억 달러를 네네. 확대하겠다라고 네네네. 밝혔는데 네네.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주주들 네네네. 와, 진짜 다 퍼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일단 뭐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네. 크죠. 뭐 지금까지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투자 발표한 업체들 뭐 GM 같은 경우는 뭐 50억 달러였었고 하다 보니까 뭐 훨씬 크긴 한데 일단 여기서 특징이 이게 현대차만의 투자는 아니고요. 네.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현대제철소에 이제 연산 270만 톤짜리 제철소도 들어가는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연 3만 대 규모의 또 로봇 관련된 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설비도 있고 그래서 그룹사 차원에서 굉장히 또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좀 미리미리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일단 뭐 미국 업체들은 자국이니까 네. 일찍부터 했었고 일본 업체들 중에 대형 3사는 예전에 플라자 합의 또 음. 예전에 80년대 때는 레이건 정부가 일본한테 자발적 수출 규제라고 해서 네. 거의 "너네 이거 이상 수출 못 해."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지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한미 FTA 때문에 우리도 뭐 미국 공장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국 공장을 주로 활용을 너무 했는데 안심하고 있었죠. 그쵸.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까지 또 예. 트럼프 위기가 되고 할 줄은 또 예측이 쉽지 음. 않았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인 공개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는 정말 약간 큰 결단인 것 같아요. 그 어 인건비가 워낙 많이 네. 드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네. 있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메타 플랜트는 조지아에 건립이 된 거고 음. 지난해 말에 완공이 됐었던 네.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점 뭐 이번에 증설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채용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뭐 네. 공장을 건립하고 설비를 할 때는 국내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동을 할 때는 또 현지인 채용이 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원래 이거 그 구금 사태와 네. 무관하게 어차피 공장이 네. 생기면 네. 네. 채용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가 방한을 계획하면서 현대차에 긴급 면담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국내 기사도 봤고 외신도 네. 봤는데 미국 측에서 이제 주지사실에서 미국 언론사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구금 사태 이전부터 이미 방한이 예정되어 예정돼 있고. 있었다. 네. 왜냐면 작년에도 한번 오셨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한국과 일본을 같이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도 음. 이제 왔었던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이제 여러 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도 기존에는 엘라바마 공장이 있었다가 이제 주지아가 된 거고 조지아가 된 거고 기아 조지아 공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 주지사 입장에서는 이 한국 그다음에 너무 현대기아차가 너무 소중하구나. 소중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일단 또 정기적으로 방안도 있는 음. 거고 물론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또 어느 정도 또 논의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 일단은 주지사실에서는 음. 이전부터 음. 예, 너무 예정은 소중한 네, 고객들이기에. 예정은 음. 돼 있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이렇게 꼽힌 걸로는 긴급 면담이라고 그쵸. 얘기를 예. 그래서 하니까. 저도 이게 찾아보긴 했는데 네. 긴급이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물론 뭐 이 갑자기 또 정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조지아 주지사께서 음. 뭐 현대기아차 당연히 신경 쓰일 거고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좀 지원 음.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될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이번에 그 조지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금 사태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쵸. 저렇게 예. 하면 안 예. 되는데. 그쵸. 그러게요. 이렇게 다들 협력이 안 됩니다, 그쵸. 미국이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이제 관세가 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모두 미국 판매 모델 부품 원산지 중에서 미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게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네. 발표를 했었죠. 완성차는 그래서 4월 달부터 그다음에 부품은 5월 달부터 이제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부품 같은 경우 특히 내연기관차는 음. 종류가 부품이 한 2에서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와. 근데 네. 저희가 관세를 부과를 할 때는 이제 HS 코드 이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 3만 개 되는 리스트를 한 번에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다 예. 보니까 처음에는 뭐 엔진, 변속기, 전장 이런 핵심 부품 위주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후로 관세를 늘려나가겠다 음. 대상을. 그리고 이제 상무부에서는 미국 부품업체가 요청을 하면은 네. 이 검토 대상에 넣겠다. 그래서 음. 이제 만약 제가 미국 부품업체면은 매년 1 월, 4 월, 7 월, 10 월에 음. 상무부한테 이 부품이 관세 대상이 아닌데 이 관세 대상에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음음. 미국에서 팔 차는 미국에서 만드시고요. 부품도 미국에서. 가급적이면 미국산을 쓰세요. 예, 그런 정책이 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네. 부품 같은 경우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관세를 다 충분하게 리스트를 음음.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는 자동차가 뭐 자동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갈수록 기존에는 덜 중요했고 기존에는 뭐 큰 의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의미가 커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음. 배터리도 그럴 거고요. 네네. 뭐 반도체도 점점 의미가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 변화에 따른 관세도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음. 하겠다. 그래서 음. 예, 긴 그림을 좀 그려 놓은 거이지 어.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반면 이 뉴스를 가장 슬퍼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인데 그쵸. 어 어마무시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생사가 달려 있는 네네네네. 직원들, 뭐 네네네. 사장들, 가족들 어마어마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단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뭐 대략적으로 합치면은 연간 300만 대 좀 넘는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내수 시장은 저희가 인구 구조상 음음. 물량이 늘어나기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수출이 중요한데 이제 미국향으로 수출이 조금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 음. 당연히 국내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음.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부품사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진출을 이미 해 있느냐 또는 음 하느냐. 음 그래서 음. 미국에 대해서 뭐 현대기아든 아니면 다른 자동차 업체가 생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 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가 되게 음.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현대기아차가 이제 또 집중하는 시장이 선진에서는 미국이고 신흥 시장에서는 인도거든요. 네. 일단은 인도는 뭐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중국만큼은 안 되지만 인구로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과 이렇게 맞먹죠. 예, 예. 비교할 수 있는 국가인데 앞으로의 잠재 성장성이 크고 음음. 이미 현대기아차는 인도에서 거의 연간 100만 대 정도의 캐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현대차는 3공장이 또 인도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시장에 또 같이 이런 성장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물량이 조금 앞으로는 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부가 가치. 음. 과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야 너네 일본 이거 연간 뭐 160만 대, 뭐 170만 대 이상 수출하지 마. 음. 그때 일본 업체들이 했었던 전략은 저희가 양적 성장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질적 질적 성장이다.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80년대부터 94년 사이까지 나왔었던 게 토요타는 렉서스를 내놨고요. 야, 좋은 차. 네, 혼다는 아큐라를 내놨었고 닛산은 인피니티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뭐 단가가 내장재든 확 올라가죠.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이제 음. 관세다 보니 또 관세 금액도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 좀 양적 성장에서 좀 질적 성장으로 가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몇백만 대로 캡을 그쵸. 씌웠지만 가격 캡은 없었던 그쵸. 거잖아요. 그때는 가격 캡은 딱히 물론 근데 이제 그때는 플라자 합의로 네. 환율 갖다가 또 어려움을 그쵸. 줬었었죠. 네. 근데 이제 좀 고부가 가치에 집중을 했고 토요타가 제가 알기로는 렉서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음. 밝힌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알려진 뭐 비공식적인 얘기에 따르면 럭셔리 엑스포트 투 US라는 아. 프로젝트의 약자를 따온 게 렉서스다. 네. 와, 진짜 미국 공략이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양적 성장이 안 되면 질적 성장으로 가는 네. 사례가 있었었고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좀 고급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제네시스 라인업도 뭐 세단에서 SUV로 늘었고 기아도 뭐 픽업 트럭에 나왔고 그래서 좀 질적 성장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부품 업체들도 질적 성장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을 해외에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네. 이게 그런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트럼프의 임기까지만 버티면 되는 문제이냐.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낼 게 아니라 일단 3년만 잘 버텨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혹자들은 이게 트럼프가 끝난다고 이 보호무역주의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정말 뭐 앞으로 미국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는 네. 쉽진 않지만 뭐 포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다음 정권에서는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전반적인 대답으로는 이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미 미국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늘려놓으라고 한 걸 음. 뒤집을 만한 충분히 유인이 있겠느냐. 어. 왜냐면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걸 뭐 원복을 하기에는 굳이 또 유인이 크지 않을 수 괜히 있거든요. 그랬다 실업률을 높아지고 그쵸. 이러니까. 특히나 요즘에 뭐 자동화니 인공지능 로봇이니 해서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는데 또 정치인분들, 공무원분들은 이런 실업률 이런 거에 또 민감은 한데 이게 그렇게 원복이 될 수 있을까? 뭐 다른 정말 경제적 이벤트가 터지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이런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뭐 약간의 톤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바이든 정부 때도 IRA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죠. 네. 원산지 근데 미국 되게 좀 예. 고급스럽게 그쵸. 들리고. 예. 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좀 유하게 바뀔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미국산 아니면 북미산 이런 거에 대한 선호 또는 유인 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 시장을 준비할 게 아니라 장기를 보고 좀 가야 하는 그런 국면에 놓인 그쵸. 거네요. 예. 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해놓고 또는 다른 대체 시장도 좀 시간을 갖고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